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공공시설 8천여 곳이 문을 엽니다. 다소 완화된 방역 조치인데 중앙박물관과 민속박물관, 중앙도서관 등은 방역 후 모레부터 문을 엽니다. 종합복지관과 경로당 그리고 장애인체육시설 등도 오늘부터 재운영을 시작하는데 아직 산발적인 확산이 이어지는 만큼 더 철저한 방역과 이용수칙 이루어져야 되겠죠. 7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주 방문 사실을 숨겨 코로나 확산을 불러온 송파 60번 환자가 고발됐습니다. 오늘부터 문화시설은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성동구가 마장축산물시장 증발 냉방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시장 내 온도를 낮춰 여름철 악취 저감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잠실과 용산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역에서 부동산 이상 거래가 적발돼 국토부가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강남을 박진 국회의원이 4차 산업을 통한 지역 성장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내에서 감염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감염에서 해외 유입으로 감염 확산세가 옮겨 붙으면서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주말 동안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20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명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는 13,771명으로 집계됩니다. 해외에서 감염된 신규 확진자는 22명으로 나타나 국내 감염 사례를 역전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수도권에서 영호남 지역으로 내려갔던 감염 확산이 다시 수도권 지역으로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광주의 경우 최근 송파구 확진자와 모임을 가졌던 인원 전체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다 서울에선 한화생명 명동 지점의 보험 설계사와 그 가족들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 16일에 강동구 산후조리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가 나오면서 이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산모와 영유아 73명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면 해외 유입에서 지역사회로 그리고 다시 해외 유입으로 옮겨붙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대본의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제한 조치 완화 결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10곳의 문체부 소속 문화시설의 운영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천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에 증발 냉방장치 130대가 설치됐습니다. 공중에서 물을 분사해 폭염과 악취를 줄이는 장치인데 온도를 최대 6도씨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어 한여름 더위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유구 시장인 마장축산물시장. 한여름이면 시장 천장을 덮고 있는 캐노피가 열을 머금는 탓에 외부 온도에 비해 3, 4도가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시장 내 온도는 40도씨에 육박합니다. 더불어 평소에도 코를 찌르는 악취는 더위로 인해 더욱 심해집니다. 상인들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축산물 시장은 냉장고 모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비했을 때 열이 좀 많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을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나 여기서 생활하신 상인분들이 여름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지요. 캐노피 및 특이한 형태의 장치가 곳곳에 달렸습니다. 이름하여 증발 냉방장치. 안개처럼 작은 물방울을 공기 중에 분사해 대기 온도를 최대 6도씨까지 낮추는 분무시설입니다. 분무의 방향이나 시간 조정이 가능해 날씨에 따라 온도를 조절합니다. 여기에 더해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해충을 억제하는 것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증발 냉방장치는 시장 내 600m 구간에 총 130대를 설치했습니다. 총
5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세요. 생각보다 시원하다고. 시원하고 그 기분이 좀 상쾌해진다. 그걸 느껴서 또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마장축산물시장 측은 앞으로 시장 내 캐노피 설치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증발 냉방장치 역시 그곳에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송파구가 최근 가시화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과 관련해 범구민추진위원회를 재정비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17일 주민과 지역 정치인, 전문가 등 42명이 참여하는 한예종 범구민추진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 2017년 4월 발족한 기존 추진위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계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한 것입니다. 추진위는 앞으로 분야별 유치 대응 전략 수립과 주민 여론 조성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과 용산 정비창 정비 사업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역에서 부동산 이상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정밀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주요 개발 지역인 잠실 마이스단지와 용산 정비창 인근에서 부동산 이상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국토부가 지난달부터 추진한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조사 결과 미성년자 거래와 불법, 편법이 의심되는 66건의 이상 거래가 확인된 겁니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건에 대해 정밀 조사에 들어가 자금 출처와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과 송파 주변 지역에서 집값 상승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신천동으로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 출처에 이상은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광명과 구리, 김포 등에서 최근 시장 불안이 계속된 점을 감안해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투기 행위와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8년의 정치 공백을 깨고 강남에서 다시 정치를 시작한 강남을 지역구 박진 의원이 딜라이브 국회의원 대담에 출연했습니다. 교통과 더불어 4차 산업을 성장시켜 지역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종로에서 내리 3선을 한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 강남을 지역을 탈환하며 강남의 남자로 8년 만에 다시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정치 공백기에 대학 강단에 서며 청년들과 고민을 함께 나눈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교통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꼽았습니다. 신성장 모델로는 뉴 강남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청소년 인공지능센터와 정보과학도서관, 서울 로봇고 특성화를 바탕으로 한 세곡 디지털 밸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지역에 있는 그 벤처 캐피탈 그리고 또 판교 지역에 있는 혁신 기술 이것을 융합을 해서 저희 지역에 아주 알맞는 그러한 그 새로운 첨단 산업 기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합당에선 외교안보특위위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진 의원은 최근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미래정책연구회를 만들며 행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호 법안으로는 세곡 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차인들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또 이런 분양 전환이 이루어질 때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지원책을 강화하는 이런 커다란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6.17, 7.10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비판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 재건축 완화, 금융담보대출 지원 확대, 여기에 필요하다면 도심 인근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규제 위주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 문제로는 위례 과천선 역사 신설 문제를 화두로 하는 교통 문제 해결과 기반 시설 확충을 꼽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강남구와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노원구의회가 후반기를 이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야 원만한 합의로 큰 마찰 없이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의회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의장이 취임했습니다. 주인공은 노원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윤남 의원. 최윤남 의장은 지난 상반기 노원구 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최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후반기 의회의 성과 목표는 협치입니다. 집행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회가 참여하고 서로 끊임없이 소통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은 미래통합당 변석주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변석주 부의장은 책임감이 무겁다며 의원과 의장단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3석, 통합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안복동 의원이 맡게 됐고 행정재경위원장은 민주당 차미중 의원이, 도시환경위원장은 비례대표인 같은 당 김선희 의원이 맡았습니다. 눈길을 끈 부분은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미래통합당 소속 김태권, 신동원 임시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을 두고 경쟁을 펼친 것입니다. 재투표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임시호 의원이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선거하고 그리고 기여를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보장을 위하여 모두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된 노원을 만드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노원구 의회는 이달 말까지 숨고르기에 들어간 후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한편 기초의회별로 의장단 선출 과정에 갈등도 이어진 가운데 서대문구 의회에서는 의장단 선거 일주일 만에 부의장이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장단 5석을 모두 차지한 것을 두고 내홍이 깊어지자 뒤늦게 부의장직을 내놓은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유경선 의원이 일주일 만에 부의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당선 이후 기쁨보다는 안타까움이 컸다던 유 의원은 고민 끝에 자리를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2번의 재투표 끝에 한 표 차이로 부의장에 당선됐던 유경선 의원. 하지만 당초 부의장 자리에 다른 의원이 내정돼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3석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의원들 간의 내홍이 깊어진 것. 15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10명인 상황이지만 일방적인 여당의 독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경선 의원은 의회 화합을 이유로 부의장직을 내놓았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한 끝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임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우선 견제와 감시라는 구회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유경선 의원의 사퇴로 바로 재선거가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 통합당 이경선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됐습니다. 당초 내정됐다가 고배를 마셨던 이경선 의원은 어렵게 부의장을 맡게 된 만큼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어떤 큰 결단 내려주신 우리 유경선 부의장님께 거듭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경선 부의장님 말씀대로 큰 틀의 협치로 잘 하반기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욕심으로 벌어진 의원들 간의 내홍을 걷어내고 의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금천구 의회는 별다른 잡음 없이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장에는 백승권 의원이 선출됐는데 지방의회의 기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백 신임 의장을 엄정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대의 기관으로서 지방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의 중요성을 백승권 의장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희 선출직들이 물론 뭐 다 기초의원들이라 당의 눈치를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런 금천구회를 인정받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이어온 제왕적 의장의 모습을 벗고 그 권한을 의원 개인과 상임위에 넘겨 좀 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위원장님도 계시고 역할들이 분명히 분리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거를 다 의장이 결정을 하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업무의 분업이라 그럴까요? 자기 할 일을 좀 분배해서 각자 해야지 그 자리에서 또 효과도 나올 수 있고. 아울러 지키지 못할 거창한 공약보다는 작은 것 하나하나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백승권 의장. 인터뷰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기본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과한 걸 욕심을 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우리 주민들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그렇게 해서 인정받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서울시의회 의장단이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의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 방문단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남산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용산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관계자를 위로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인호 의장은 관계기관과 구성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더해져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서울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회 역시 이런 노력에 동참해 방역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 반대에 부딪혔던 송파 시립 실버 케어 센터를 두고 최근 또다시 주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들끓고 있습니다. 10월 착공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겁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시립 실버케어센터가 추진 중인 송파구 가락동의 한 부지입니다. 실버케어센터는 치매 전담시설이 포함된 요양시설로 지난 2016년 1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당시 인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재건축이 마무리된 현재도 반대 여론은 여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애들도 많은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애들한테 뭐 이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 단지로도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양심이 없는 거지. 자기 그 코앞에 갖다 대는데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시설이든지 공원 내에는 하면 안 돼, 거기는. 특히 최근엔 10월에 착공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건립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입주자 대표회의 간부는 입주자 중심으로 구성된 비대위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가 사업을 진행한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실버케어 센터를 건립하기 이전에 그 주민들과의 어떻게 의견이 존중되었는지 하고 그다음에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서울시는 사업 초기 주민 협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착공과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며 앞으로 주민과 소통을 거쳐 착공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들어오는 시설이지만 이쪽 주민한테 우선 입소 검토하겠다. 또 해당 시설은 일반 요양시설의 일부 치매 전담시설이 들어서는 것일 뿐 중증 치매 어르신만을 위한 요양시설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88명의 입소 정원 가운데 20명 내외가 치매 전담시설에서 생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실버케어센터 사업 추진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기피시설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 때문인데 당장 나와 내 가족이 쓸 시설이라는 인식 전환도 절실합니다. 계속해서 천서연 기자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실버케어센터 건립지는 6곳 정도. 송파구를 비롯해 마포구와 서대문구, 광진구와 강동구, 동대문구 등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급증으로 요양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은 나중에 해가 높아지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요양시설이다 보니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설이 내 집 주변에 들어오는 걸 꺼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송파구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2016년 초에 계획된 사업임에도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고 강동구와 서대문구, 광진구 등에서도 크고 작은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수차례에 걸친 주민 설득 끝에 겨우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건립해야 된다는 거는 다 알고는 계세요. 근데 그냥 그게 그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인식의 차이 때문에 건립해야 되는 건 인정하시면서 자기 집 앞에는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이용하게 될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필수적인 시설이며 오히려 병원과 같은 생활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노인 부양 부담을 개인이나 가족이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같이 그런 공동 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보조적으로 사회가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돌볼 수밖에 없거든요. 한편 서울시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을 끌고 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립요양시설은 전체 33곳으로 시설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대기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10,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인천과 파주에 이어 서울 수돗물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관계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안심해도 된다는 게 서울시의 기조였는데 지난해 붉은 수돗물에 이어 이제는 유충 의심 사례까지 코로나 공기 걱정만으로도 벅찬데 이제는 물 걱정까지 현대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요즘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